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신공공관리론. 아마 이번 주, 그다음 다음 주 초까지 우리가 이 행정학의 주요 이론들을 계속 연습을 할 텐데요. 이 신공공관리론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실제 정부 개혁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빈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신제도주의나 공공선택 이론에 비해서는 좀 개념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읽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시는데 이렇게 읽다가 된통 당하는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부 감축 시장 기제를 통한 개혁 운동이 바로 신공공 관리론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공공선택 이론, 주인 대리인 이론, 거래 비용 이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학적인 제도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다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 강조하죠.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하죠. 정부 부문 내의 경쟁 원리, 성과,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 지향 다 너무너무 핵심적인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뭐 대표적인 학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클린턴 행정부에 영향을 줬었던 정부 재창조론 요거 설명했었던 오스본과 게블러 이들이 제일 많이 출제되는 학자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핵심 정부를 기업가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촉진적 정부 바로 항상 문제에서 얘기하지만 스티어링 더 이상 로잉, 노젓기가 아니라 정부는 방향만 잡아주면 된다. 이거는 사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두 개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경쟁적인 정부, 그다음 사명을 지향한다 혹은 성과를 지향한다. 뭐 어느 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듀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걸 지향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목표, 임무, 결과 그걸 통해 성과를 내는 것까지 이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고객 지향, 기업가, 미래 예방, 미래 대비, 사고 예방. 그래서 예측적 정부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분권적, 이걸 다시 말해서 분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다음 시장 지향적 정부 다 핵심적인 특징이 되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비판들이 존재하죠. 이런 내용들을 공공 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 조직이라는 곳에 공익을 생각하는 관료로서의 민주적 책임성, 그리고 기업가로서의 재량권 사이의 갈등도 나타나고요. 국민이 너무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행정의 책임성이란 문제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신공공 관리론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선지대를 보면은요. 신공공 관리론의 이면에 공공선택 이론, 주인 대리인 이론, 거래 비용 이론 자리 잡고 있고 신공공 관리론은 수익자 부담 원칙, 정부 부문 내의 경쟁 원리 도입 이런 것들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요. 관료진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통한 기업형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 서비스 공급도 경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예측과 예방을 위한 통해 미래 지향적인 정부를 강조한다. 행정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이념이 효율성.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적 능률성이 과학적 관리론 시기 이후에 다시 이 시기에 신공공 관리론이 나타났던 이 시기에 등장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가 재량권을 너무 선호하다 보니 정부 부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공공 책임성 이 부분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 오스본과 게블러가 10대 정부의 원리, 기업가 정부의 10대 원리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요. 이걸 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통해서 OX는 가려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권한의 분산, 하부 위임을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 그래서 분권 강조되고요. 그 다음 경쟁 원리 도입되고요. 목표와 임무 중심, 우리 아까 사명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의 운영을 강조하죠. 선생님, 사명의 반대는요? 보통요, 규범? 정부 조직 내에 있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임무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공공부문은 민간과 다르죠. 그래서 민간의 관리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민주적 책임성, 기업가적 재량권 사이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 관료제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논리로 이 신공공관리론이 도입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부딪히니까 공익을 위한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이 부딪히니까 그로 인해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논리가 너무 국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고요. 민영화에 따른 정부 역할 약화로 인해서 행정의 책임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징이자 한계점들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 우리가 두 개 풀어볼 건데요. 하나는 신공공 관리론에 대한 문제, 나머지 하나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문제. 자, 가볼게요. 자, 신공공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정 서비스의 공급 경쟁 체제 강조하죠. 투입 중심보다는요, 주로 성과, 얼마가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 성과를 냈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투입 중심 아니고요. 성과나 결과 지향, 사명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정부 강조하고요.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가 재량권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2번이고요. 자, 10번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 이론들을 한꺼번에 싹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생태론 아시겠지만 가우스, 리그스 이들이 발전시킨 이론이고요. 보편성을 추구하는 이론보다는 국가 단위의 행정 이론, 바로 중범위 이론의 구축에 영향을 줬고요. 행정의 과학화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맞는 선지고요. 체제론. 제가 체제론은 가장 핵심이요. 엔트로피를 부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방체제는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환경과의 적응 과정을 통해 엔트로피를 부정한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체제가 변화하거나 성장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상태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고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의 변화가 생기거나 이질적인 요소가 발생하거나 그럼 엄청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동태적으로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결국 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유지하는 정태적 이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신행정학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적실성 있는 정책 수립 강조하죠. 신공공 관리론이 연계망, 신뢰, 방향 잡기, 조정자, 협력체계, 임무중심 이런 걸 강조했다면 뉴거버넌스는 시장, 결과, 방향 잡기, 공공기업과 경쟁, 고객지향 두 개가 바뀌어야 되죠. 둘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향을 잡는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임무를 중심으로 두는 것도 사실 뉴거버넌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뉴거버넌스도 임무를 중심으로 두죠. 하지만 서로 간의 연계망, 시장, 신뢰, 결과, 조정자, 기업가, 협력, 경쟁 이렇게 네 가지의 부문은요. 전형적인 신공공 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는요. 이 두 개의 내용을 바꾸어야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4번 틀린 선지가 되겠죠.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4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정말 힘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시고요. 저희 복습 테스트 하루 날짜가 늦춰진 거 알고 계시죠? 토요일 날 자료 올라갈 거고요. 일요일 날 테스트 진행합니다. 여러분 일정이 하루 이틀 좀 꼬였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힘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기본 개념 조져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